안녕하세요, 선생님. 부산에 살고 있는 60대 단독가구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분할연금과 기초연금 합해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다 보니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40만 원 이상을 약속했었는데 과연 지켜지기는 하는 걸까요? 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급여 연계 감액 등과 같이 노인들이 불편해하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기초연금의 6가지 문제점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문제점 첫 번째는 70%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 지급률입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 하위 70%라고 함은 신청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인 것을 말하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면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 65세 이상 70% 어르신들께 지급해야 할 기초연금의 실제 지급률이 매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실제 지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7%, 2023년엔 66.5%, 올해도 5월 기준 66.35%의 지급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4년간 기초연금은 평균 66에서 67% 정도의 실제 지급률을 기록했으므로 매년 3% 내외, 약 30만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왔던 것인데요. 세계적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문제는 쉽게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의 문제점 두 번째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입니다. 만일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어르신께서 만 65세의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받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50만원 받고 계신 어르신께서 만 65세의 기초연금 40만원을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 40만원을 100%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50만원에서 40만원 감액된 10만원만 받게 되십니다. 또한 기초연금 40만원을 받아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의료급여 혜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께서는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지금 당장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의 문제점 세 번째는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원칙적 제외입니다. 현재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평균 연금액이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그렇게 많은 연금을 받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오래전에 개인 사정으로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모두 소진하시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도 개인의 상황이나 연금 액수에 따라 연계 감액을 하더라도 원칙적 제외는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의 문제점 네 번째는 연금소득의 기본공제 배제입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연금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10만원과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면 기본공제 110만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63만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만 연금소득이 200만원일 경우는 기본공제가 전혀 없이 100%,
200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어차피 연금소득도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아끼고 아껴서 연금에 납부한 것인데 유독 연금소득, 그 중에서도 의무가입시킨 국민연금에 기본공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문제점 5번째는 재산의 기본공제에 대한 불균형입니다.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약 40에서 50%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지만 5억 원 전세에 사는 사람의 기본공제는 단 5%뿐입니다. 또한 5억 원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공제가 달랑 2천만 원 뿐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지역별 기본공제는 1억 3,500만 원이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기본공제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출은 부채로 인정해서 사용처를 따지지 않고 100%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되도록 많은 대출을 받아서 대도시의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긴데요. 기초연금의 취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닐까요? 대도시 부동산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기초연금 계산 방법, 당장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문제점 6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2024년 현재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인 50만 2,20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에 2014년 뒤늦게 확대 시행된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현재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이 55만 원 정도인데 내 돈 한 푼 내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40만 원까지 10만 원 인상한다고 하니 얼마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과연 누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기초연금을 더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완하고 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인상되면 33.4%, 즉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이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지만 받는 금액은 별 차이가 없는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건보료까지 손해를 봐가면서 누가 계속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의 6가지 문제점의 선제적 해결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